빅5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5는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어떤 표기법,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빅5는 크게 원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최선의 경우, 평균의 경우, 최악의 경우로 나눠질 수도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늘 동일한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분석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가 얼마냐, 최악의 경우의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걸 분석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선의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고 평균의 경우에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고 또 많은 경우에 평균 비용이나 최악의 비용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악의 경우를 보고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느린 경우가 더 민감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악의 경우 분석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빅5는 큰 그림 분석, 정근적 분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큰 그림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합병 정렬에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봤었는데 6n, log n, 6 플러스 6n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분석했을 때. 여기서 6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서 우리는 상수 개수와 낮은 차수 항은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상수 개수들은 시스템적 요소,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능에 영향을 안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걔를 빼고 또 이 낮은 차수항들은 입력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쟤는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만 가지고도 두 개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래서 그 낮은 차수항과 상수 개수들은 제외해서 분석을 한다. 그런데 상수 개수와 낮은 차수항이 항상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두 개 알고리즘 분석했는데 둘 다 n제곱이에요. 그러면 같은 거라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지워진 게 우리가 생략한 게 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는 n제곱 플러스 n이었고 하나는 n제곱 플러스 10n이었어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0n인 애가 더 느린 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교 분석할 때는 생략을 하지만 같은 시간 복잡대를 분석할 경우에는 비교할 때는 그 생략된 것이 뭔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근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정근적 분석이라는 것은 입력 크기가 n이 증가됨에 따라서 입력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얼마만큼 느려지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초점을 둬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 비교 분석이라는 게 언제 의미가 있냐면은 입력 크기가 매우 클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입력 크기가 실제적으로 작으면 어떤 시간 복잡도인지 간에 사람이 느끼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1초 내로 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입력 크기가 커지면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인간들도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얘가 더 느리다, 얘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빅5는 정근적 분석을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요 앞에 게 합병 정렬이고 뒤에 게 삽입 정렬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그 삽입 정렬이고
빨간색이 합병정렬이에요. 그러면 n이 100보다 작으면 이 정도 대해서는 오히려 어디에 더 좋아요? 삽입정렬이 훨씬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n이 조금만 커지면은 이 격차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문적 큰 그림 분석이다. 입력 크기가 컸을 때 두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 그리고 이 증가되는 비율, 이 증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죠. 입력 크기가 커질수록 급하게 속도가 느려지는 애는 별로인 거죠.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애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이 입력 크기에 따라서 느리게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수한 알고리즘. 여기서 빠른 알고리즘 또는 우수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입력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실행 속도가 느리게 증가하는, 그게 이제 그 우수한 알고리즘이 되겠고, 이때 기준점은 우리가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선형 시간과 고려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늘 목표는 최소한 입력 크기에 비례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도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행렬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얘는 행렬은 n제곱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n by n 행렬이면. 그러면 얘는 그걸 n으로 놨을 때에는 n제곱 행렬 전체를 어떻게든 계산하려면 다 읽어야 되죠. 그럼 행렬 다 읽으려면 n제곱 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입력 데이터를 최소한 한 번은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입력 데이터의 크기보다는 더 우수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최대값을 찾는다. 어떤 걸 안 보고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봐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개 데이터가 있으면 n개 데이터를 다 봐야 돼요. 물론 정렬돼 있으면 끝에 거가 제일 크겠지만,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봐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n에 비례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커질 수 있고, 어떤 알고리즘이 그거보다 적게 줄이기에는 대단히 힘들다. 문제의 특성 따라. 특히 문제가 모든 데이터를, 그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최소 한 번은 봐야 되면은 입력 크기에 비례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은, 주로 우리가 시간 복잡도 비고를 계산할 때 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반복문을 살펴보게 되겠죠. 거기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주로 반복문 살펴보는데, 이처럼 반복문이 1에서 n번 반복이 되면은 5n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두 개의 for문이 있어도 얘는 n번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이 n은 이 n인데 어차피 상수 그 앞에 있는 개수는 빼버리는 거니까 얘도 여전히 빅 5가 되는 거죠. 얘나 뭐 최악의 경우 비용은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얘도 n번 돌아가고 여기서 n번 돌아갈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n번 돌아가면서 두 개 연산하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이 되면 더 많은 일을 보통 할 텐데, 이 경우에도 그냥 막연히 중첩돼 있으니까 n제곱에 비례할 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주어진 얘는, 여기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게, 얘네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n제곱이라고 분석이 돼요. 그렇지만 얘가 좀 더 나은 거죠. 얘는 어때요? 1에서 n까지 하고 1에서 n까지 무조건 늘 n제곱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점점 뒤로 갈수록 실제 이 내부 for loop의 그 반복 횟수는 줄어들죠. 그래서 n-1번, n-2번, n-3번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실제 비용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분석할 때는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얘가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그 시간 복잡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된 게 뭐냐, 그것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빅5의 실질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빅5가 어떤 알고리즘이 빅5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이 복잡도와 같거나 빠르다는 거예요. 빅5는 얘랑 같거나 빠르다. 얘 알고리즘이 빅5 n제곱이면 이 알고리즘은 성능이 n제곱과 같거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 n제곱과 같거나 빠르다는 걸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보이려는 게 fn이에요. 얘가 n제곱이에요. 그럼 얘보다는 내가 하는 게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래 더 느리게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얘가 이렇게 곱했을 때 얘보다는 얘가 아래 늘 어느 시점에나 있어야지만 얘와 같거나 우수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5는 쟤랑 같거나 우수하다. 이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 fn은 아무거나 갖다 fn 안 쓰고요. 우리가 성능 분류 대표 함수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여기 이런 것들 있죠. 여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n과 n제곱, n3승 뭐 이런 식으로 n 로그 n과 비교해서 얘보다 빠르냐 같냐 이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fn을. 그래서 빅5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요 함수와 C를 이 어떤 n제곱에 됐을 때 항상 내 거가 얘보다는 느리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분석은 많이 안 하는데 그 정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최고차항이 nk죠. n의 k승이에요. 내가 내 알고리즘의 tn 최악의 경우를 분석해 봤더니 입력 크기 n에 대해서 이런 다항식을 얻었어요. 그럼 얘는 ONK승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원래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은 요 공식에 맞게끔 요 상수와 n0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여기 경우에도 보면은 n제곱을 1로 놓고 c를 이렇게 놓으면은 항상 이 tn이 얘보다는 tn이 nk보다는 더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nk에다가 얘를 곱해버리면 cfn을 하면은 요 cnk승은 얘보다는 커져요. 늘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다 곱한 거니까 항상 커져요. 그래서 이런 걸 원래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최고차항을 갖고 빅5를 표현하면 돼요. 만약 다항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최고차항이 이 알고리즘의 빅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얘가 nk 있을 때, 최고차항이 nk 있을 때, 이 nk는 nk-1승에는 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nk-1에는 nk-1승에는 소속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했더니 최고차항이 n3승이야. 그럼 얘는 절대 on제곱, on에는 소속될 수가 없는 애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모순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애가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런 애가 존재를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요 식이 성립해야 돼요. 항상 n은 뭐보다 작아야 돼? c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c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을 c 플러스 1을 놓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모순이 돼요. 그래서 절대 n의 k승, 내 거의 최고차항, 내 알고리즘에 분석했을 때 성능이 최고차항이 nk야. 그러면 절대 nk-1에는 빅5 nk-1에는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내가 NK에 소속이 되면은 나는 NK 플러스 1, NK 플러스 2 다 소속이 돼요. 좋거나 같거나 더 좋다는 거죠. 나는 N제곱보다 같거나 좋아. 그럼 난 당연히 N3승보다는 좋거나 같거나 좋겠죠. N제곱하고 같거나 좋으니까. 그래서 내 알고리즘이 ON제곱에 소속되면은 얘는 ON3승에도 N4승에도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제일 밑에 거에 표현하고 싶죠. 제일 가까운 거에, 제일 좋게 표현하는 거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OTN을 나타낼 때는 이제 제일 NK승이면 K승 중에 요 소속된 것 중에 제일 작은 걸로 표현을 해야 가장 정확한 이 알고리즘 성능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는 알고리즘 분석할 때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빅5를 많이 써요. 빅5. 빅5는 얘보다 같거나 좋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 거지. 내가 ON제곱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ON이 될 수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제대로 계산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빅 오메가라는 게 있어요. 얘는 빅 5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좋거나 나쁘다는 거예요. n제곱하고 오메가 n제곱에 소속되면은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이거나 n제곱보다는 나쁘다는 거예요. ON은 거꾸로 n제곱하고 같거나 좋다는 거고. 그래서 내게 얘가 항상 이 아래 가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FN을. 내가 비교하는 FN을 그렸을 때 항상 FN이 얘보다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 오메가가 있는데 이 빅 오메가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만약 빅 오메가와 빅 5를 계산했는데 둘이 같아. 둘이 같아요. 오메가 n제곱이고 5 n제곱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정확하게 n제곱 알고리즘인 거야. n제곱보다 좋거나 같거나 좋거나 아니면 n제곱과 같거나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n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이제 빅 오메가가 아니라 이 빅 세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빅 세타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얘의 성능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빅 세타로 표현을 많이 해요. 보통은 우리가 다항식으로 나타내면은 그 최고차항이 빅 세타에 해당돼요. 근데 그거를 빅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빅 5로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죠. 빅 5는 같거나 좋다는 건데 실제로는 같거나 좋은 게 아니라 실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 세타로는 책 보면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빅 세타로 표현된 이유는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거예요. 근데 빅 5로 많이 표현이 되면은 한 가지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얘보다 좋거나 얘보다 같거나 좋은지 아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계산을 못한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가 주어지면은 이 중에 성립하는 건 뭐냐? 성립하는 건 뭐냐?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 자, n제곱이니까 얘는 빅 5로 표현하면 실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5 n제곱으로 표현하겠죠. 5 n제곱. 그러면 5 n제곱이라는 건 n제곱과 같거나 좋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5 n에는 소속이 안 되겠죠. 얘 틀린 거네. 얘는 맞아요? 얘가 틀리면 얘는 맞게 돼 있어요. 거꾸로 얘가 맞으면 얘가 틀린 거가 돼 있어요. 같지 않으면 세타 n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빅 오메가는 얘보다 얘와 같거나 나쁘다는 건데 나쁘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고
세타 n제곱도 맞아요. 그쵸? 얘는 세타 n제곱 맞아요. 그리고 5n3등도 맞아요. n제곱이면 비고 n제곱이면 얘는 n3승에도 n4승에도 다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 o라는 것도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큰 o는 하나의 상수 c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작은 o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nk-1이면 onk의 small o, little o nk에 소속되는데 little o는 뭐 별로 쓸 리는 없어요. 근데 그림으로 좀 요약해서 보면은 n제곱인 애들을 쫙 골라보면은 n제곱, 5n제곱이라는 건 n제곱과 같거나 좋은 애들이죠. 그럼 요 애들은 다 n제곱과 같거나 좋은 애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다 n제곱이고 여기는 로그 n,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n제곱 아래로 n 로그 n이 있고 그 다음 n이 있고 또 상수항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n제곱에 속하는 거예요. 오메가 n제곱이면은 n제곱과 같거나 느린 애들이죠. 그러면 여기에 n제곱인 애들이 있고 n제곱보다 큰 애들, n3승, n6승, 또 지수승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얘를 결합해 보면은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뭐에 해당되냐면 빅 세타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빅 세타. 그리고 요 전체가 빅온데 요 애들, 요 노랗게 표시된 애들이 뭐에 해당돼요? 리틀 o에 해당돼요. n제곱보다는 무조건 좋은 애들. n제곱보다는 원래 우리가 빅 o는 같거나 좋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리틀 o는 같다라는 게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리틀 o n제곱이면 n제곱보다 무조건 좋은 애들. 그럼 n제곱은 안 되는 거예요. n 로그 n 뭐 이런 애들이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알고리즘 만났을 때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애냐 하면은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상수 비용 든다. 상수 시간이다. O1이라는 거는 입력과 상관없이 늘 고정된 비용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열에서 푸시백 하는 거는 O1이죠. 보통 스택, 뭐 Q 같은 데서도 기본적인 거기 제공하는 연산들, 푸시팝 이런 게 O1이에요. 상수 시간에. 그 스택에 뭐 1000개가 들어있던 늘 상수 비용에 탑에 있는 걸 꺼내낼 수가 있죠. 그래서 O1이에요. 그 다음에가 로그 N. 로그 N은 이제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을 반씩 줄여갈 수 있는 경우예요. 이진 검색. 뭐 이진 트리에서의 또 검색. 그런 애들이 이제 로그 N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선형 시간. ON.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입력이 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입력을 우리가 최소 한 번은 살펴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애들은 입력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비정렬된 데이터에서 맥스를 찾는다. 그럼 이건 하나를 안 살펴볼 수 없어요. 왜? 안 살펴본 거에 최대값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하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특성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선형 시간이면은 입력에 비례한다 그러는데 이게 n제곱도 입력에 비례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렬이다. 그러면 행렬 자체의 데이터를 우리가 n제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무조건 이게 ON이라고 해가지고 비례한다기보다는 입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그 다음에 n 로그 n, 의사선형이라고 그러죠. 의사선형. 그래서 매우 빠른 거예요. 거의 선형에 가깝다. 그래서 의사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 로그 n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요것도 지리가 한번 있었죠. 그 지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 저지 안내서에 알고리즘 만들 때 정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그 주저하지 말고 쓰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내가 만드는 알고리즘이 n 로그 n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n 로그 n이 목표예요. 그러면 정렬을 10번 하든 상관없어요. 정렬은 써서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정렬을 활용하시면 돼요. 정렬하면 n 로그 n 비용을 들어가는데 이 n 로그 n을 10번 하더라도 여전히 빅5로 치면은 n 로그 n이에요. 시간 복잡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만드는데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정렬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써도 돼요. 그게 아예 정렬 안 하고 그보다 더 적게 n 로그 n보다 더 적게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렬 같은 건 쓰시면 돼요. 그거 말고 또 대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면 BFS, DFS 같은 게 있어요. 그래프 문제를 푸는데 BFS나 DFS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쓰시면 돼요. 걔네들도 그래프에서는 거의 정렬에 가까운 그 입력에 비례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간, 4차 시간 이렇게 쭉 갑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닌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수 시간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아니고 입력 크기가 조금만 크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많이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나면 이 알고리즘의 비고가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비고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냐? 입력에 대해서 기본 연산들을 얼마나 많이 쓰냐. 주로 눈으로 대략적으로 반복문 살펴보고 뭐 재기함수면 재기호출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 크기 하면은 아까 검색이라든지 포문 돌릴 때 보면은 그 반복하는 그 n을 n으로 본 거잖아요. 입력 크기 뭐 배열 선형 검색에서 배열의 크기가 n이다. 그럼 입력 크기도 n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고를 분석할 때는 원래 입력 크기는 데피니션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빅5에서 입력 크기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 수예요. 그 입력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문자 수라는 거예요. 문자 수. 그러면 정수 하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비트로 표현하잖아요. 비트. 그러면 어떤 뭐 x라는 정수가 있으면은 이 x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로그 x개가 필요해요. 로그 x면은 그 정수를 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입력의 크기를 따질 때는 실제 차지하는 그 공간, 그 값을 차지하기 위한 공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입력을 작성하기 위해 타이핑해야 되는 키보드의 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 2, 3, 4, 5 12345를 입력한다. 그러면 얘를 입력하려면 키보드로 몇 번 쳐야 돼? 5번 쳐야 되죠.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비트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로그 2가 아니라 로그 10의 단위예요. 로그 10의 단위. 그리고 얘는 로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로그의 기저만 달라질 뿐 로그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소수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알고리즘 살펴보면은 스퀘어 x의 제곱근을 구해가지고 걔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모두 나눠보는 거예요. 모두 나누는데 안 나눠지면은 얘는 소수예요. 어떤 수가 합성수이면은 얘는 약수를 가지게 되겠고 그 약수는 루트 m보다 루트 x보다는 작아야 돼요. 루트 x가 크다 그러면 그러니까 루트 x보다 작은 거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것이 이건데 그러면 얘는 최악의 경우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요? 최악의 경우. 소수인 경우엔 2부터 스퀘어 x까지 다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드냐면은 요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비고는 이것과 아니라는 거예요. 얘의 비고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실제적으로 요만큼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고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얘는 입력 크기가 그럼 뭘까? 배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배열의 입력 크기가 10일 때 10이라 그랬잖아. n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정수 하나니까 입력 크기가 1이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x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증가해요? 필요한 비용은 증가하죠. 그러면 이 x가 커지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은 그 x를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비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얼마만큼 느려지냐. 속도 차이가 어떻게 나냐를 그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를 우리가 비트로 표현한다 같으면 이 입력 크기 n은 뭐가 되냐면 로그 x가 돼요. 그러면 이 로그 n은 로그 x에 비례하니까 이 x는 2의 n승이 되는 거예요. 2의 n승. 그러면 이 2의 n승을 요 위치에 이게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 x는 입력 크기가 아니야.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야. 그럼 입력 크기로 여기다 x를 바꿔버리면은 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의 n승. 지수 시간이 필요한 알고리즘이에요. 1비트가 증가할 때마다 점점 속도는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고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폼은 보고 아까처럼 이렇게 보고 얘 n제곱 얘 n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고 뭘 봐야 되냐면은 만약 이것처럼 얘처럼 이제 정수 하나가 입력인 알고리즘인데 이 정수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달라져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분석하면 안 되고 정확한 입력 크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요 x를 나타내기 위한 비트 수 아니면 키보드 수를 나타내면은 여기가 로그 2가 아니라 10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면 실제 이런 걸 분석할 때도 얘를 이용하면은 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는 이건 뭐야? 선형 검색이죠. 그럼 최악의 경우 n번 비교가 해야 되겠고 그러면 ON이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 따져봤을 때는 최악의 경우 이 리스트의 크기가 K일 때 3K 플러스 2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각 리스트에 있는 배열의 인트 배열이죠. 그러면 32비트로 생각해가지고 고정식으로 해도 되고 좀 더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각각을 로그 2의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최대값이 L이면은, 로그 2의 L개의 비트들로 표현됐을 거예요. 각각 그 K개의 정수들이. 그러면은, 실제 얘 사이즈가 K일 때, 우리의 입력 크기 N은 K개 곱하기 로그 2의 L이에요. N은. 정확한 입력 크기는 그냥 K가 아니라 N으로 환산하면 K 곱하기 로그 2의 L이에요. 그러면 얘를 요 K에다가 요 로그 2의 L이 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K를 바꾸면, K로 표현하면, 그럼 그 K에다 바꾸면은 여전히 요 N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는 뭐야? 로그 2의 L 나누기 3이죠. 3인데 얘는 어쨌든 뭐예요? 개수잖아. 그럼 버려지는 거지. 그럼 남으면 뭐만 남아? N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냥 분석해도 N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요 얘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렇게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보고 얘는 선형이네. N에 비례하네. 요 배열에 비례하네. 그러면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고, 주의해야 될 점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얘랑 비슷하게 생각했다가는 전혀 엉뚱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에는 이제 요 문구를 잘 생각해서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필요한 비용을 이 X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놓고 그 X를 실제 입력 크기, 비교해서 따지는 입력 크기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개 만나게 돼요. 얘도 비슷한 그런 애예요. 양의 정수 N의 소인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활 되어 있지만 최악의 경우 분석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 분석하면은 1부터 n-1까지 다 나눠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n이 소수다. 그럼 안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적으로 남는 거는 1과 n만 들어가겠지. 요 배열에. 그렇죠? 그러면 얘 무시하고 총 n-1번 나눗셈을 해볼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좋은 경우에는 뭐 2다 그럼 계속 2로 나눠가지고 금방 떨어지겠죠, n이. 근데 소수다, n이.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n-1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5n이 아니에요. 얘도 똑같이 분석하면은 거듭 n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요 n 얘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은 지수승으로 증가하는 그런 되게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은 정수 하나가 입력이다. 그런 애들은 좀 빠르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고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다중변수 비고예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비고의 결과가 ON 제곱. 그러면 n이라는 그 변수가 하나만 나타나죠. 비고에. 그런데 분석하다 보면은 이 분석 결과가 ON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M 더하기 M, MN.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이상을 가지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고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중변수 빅O라 그래요. 특히 이 다중변수 빅O가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그래프 문제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래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노드가 있고 간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노드가 n개, 간선이 m개일 때 비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뭔가 비고를 계산하면은 이 n과 m을 같이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요. 물론 자,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분석했더니 결과가 OMN이야. MN.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 m은 무방향 그래프에서 m은 n제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을 때가. 그러면 이 m은 최악의 경우 n제곱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얘를 OMN이라고 안 하고 ON 삼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ON 삼승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린 표현일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해. 이렇게 표현해. 왜? 얘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더 많아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에 간선이 있고 노드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간선과 노드 수를 곱한 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노드 n수가 고정됐을 때 간선이 증가하면은 그 증가한 간선에 비례를 하게 돼요. 비용이. 그쵸? 선형이잖아. 그렇게 되면. n은 고정돼 있으면 m이 필요한 만큼 m이 늘어날 때 증가해요. 그래서 다중 변수 빅5는 우리가 괜히 하나로 바꿔가지고 만약 두 개가 있는데 이 m은 n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적으면 n-1, 크면은 n제곱 뭐 이렇게 비유하면은 이 m을 없애고 n으로 바꿔가지고 하나의 변수 빅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보통 안 해요. 왜냐하면은 다중 변수인 경우에는 그 변수들이 그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는지가 나타나는 게 더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다중 변수 비교에서는 하나로 바꿔서 풀이해가지고 또 분석하지 말고 그대로 분석하는 게 보통 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중 변수 비교가 되면은 얘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것과 잘 매칭이 안 돼. n이 하나 있으면 아 얘는 다차 시간이구나. 얘는 선형 시간이구나. 얘는 2차 시간이구나. 의사선형이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n 플러스 n이면 선형이야? 뭐야? 잘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이유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OM 플러스 N하고 OMN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우수한 거야? M 플러스 N이 더 우수한 거죠. 그건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선형이냐 2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알고리즘 놓고 봤을 때 둘 다 MN이 요소가 들어가면 MN을 표현해가지고 얘들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선형인지 2차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도 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들이 표현될 테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니까 쉽게 판단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알고리즘을 좀 효과적으로 만드는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동 평균을 구해요. 이동 평균이라는 게 n개의 정수와 구간 m이 주어지면은 m이 3이면 이렇게 해서 평균 구하고 1, 5, 4 갖고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5, 4, 3 갖고 평균 구하고 4, 3, 2 갖고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값이 이건 뭐야? 아 2일 때구나. 이거 두 개씩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얘를 직관적으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들 보면 중복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간이 3이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구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로 하면은 또 요 세 개 갖고 또 구해요. 앞에 했는데. 중복이 된다고요. 중복이 되는 건 우리가 가급적이면 없애면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는 어쨌든 선형은 아니죠. 그렇죠? 선형은 아닌데 이렇게 바꾸면 선형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이면 요 3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럼 여기 합이 있어요. 그럼 다음 합은 뭐예요? 얘 빼고 얘 더한 거죠. 이게 4개면 얘 빼고 얘 더한 거예요. 요거 숙제에서 이 문제 만났어 안 만났어? 요번 숙제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몇 번 문제야? B번이겠지. C는 아닐 테고 A도 아닐 테니까 B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B번은 이 문제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 슬라이딩으로 해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숙제는 얘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리즘 뭐 이거 소개해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비고 계산하면서 보면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알고리즘인데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다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나가는 애, 들어오는 애. 그럼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으니까 나가는 애, 나가지 않는 애 이렇게 들어오면은 좀 더 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만났을 때 뭔가 중복이 된다. 그럼 그 중복을 없애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이것도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많이 등장하는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그래요. 슬라이딩 윈도우. 선형이 아닌 거를 선형으로 바꿔주는 거지.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중복 계산을 없애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도 하나 꼭 알아두시고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n제곱 가깝게 풀지 마시고 ON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3개니까 3개 다 비교하면 되죠. 근데 3개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써서 B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뭘 얘기했냐면 시간 복잡도를 얘기했어요. 시간 복잡도. 그래서 시간 복잡도에서 최악의 경우 큰 그림 정구조 분석으로 비고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비고 분석은 그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반복문을 보면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은 is prime처럼 입력이 직관적이 않은 경우에 그 입력을 정확하게 그 입력이 나타내는 그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한 크기를 이용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 또 복잡한 거 분석하다 보면은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등장할 수 있어요. 다중 변수. 그러면 다중 변수에서는 하나로 바꿔가지고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다중 변수가 잘 나타나게 비고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는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원래 공간 복잡도라고 하면은 입력을 표현하기 위한 크기 플러스 알고리즘 내부에서 사용하는 크기 합쳐서 공간 복잡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간 복잡도도 주로 같은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러면 입력을 표현하기 위한 크기는 동일하겠지. 그러면 주로 따지는 거는 컴퓨터, 그러니까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크기를 누가 더 적게 쓰냐. 적게 쓰는 알고리즘이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좋은 애죠. 그래서 보통 뭐 인플레이스 알고리즘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뭐 변수나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입력에 비례한 똑같은 크기를 하나 더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 복잡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은 게 재기 함수들이 있어요. 이 재기 함수들은 시간 복잡도도 따지기가 어려운데 공간 복잡도를 따질 때 또 주의해야 돼요. 이 재기 호출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면은 그 함수의 스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이는 거죠. 함수의 스택이 쌓여요. 그러면 가장 맨 끝에까지 갔을 때 그때 쌓이는 최대 스택 크기가 공간 복잡도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문제 보세요. 팩토리얼 n을 저 재기함수로 풀지는 않겠지만 만약 풀었다. 그럼 제 공간 복잡도를 보면은 fn을 부르면 fn-1을 부르고 fn-2를 부르고 쭉쭉쭉쭉 들어가죠. f1까지. 그러면 스택이 최대 쌓였을 때가 n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이 스택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 이 스택에 하나의 스택만 놓고 보면 이 스택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특별하게 쓰는 지역 변수 없죠. 근데 뭐는 있어? 매개 변수 n은 있는 거죠. 그러면 매개 변수 n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스택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공간 복잡도가 O1이 아니라 ON이에요. 스택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재기함수를 호출할 때도 이 스택 공간에 지역 변수들이 어떻게 쌓이는지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는 결국은 이제 이거는 깊이가 중요한 거지. 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 복잡 이 재기 호출이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퍼질 수 있죠. 근데 이 함수는 얘가 끝나야지만 불러지는 거니까 같이 동시에 스택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애는 여기 갈 때까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쌓여 있는 애예요.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얘를 따지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 복잡도는 이거 다 따라줘야지. 이거 다 해야지만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공간 복잡도는 깊이만 보면 돼요. 깊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간 복잡도가 문제가 되니까 나오는 기법이 뭐예요? 재기 호출할 때. 재기 호출에서 이런 공간 복잡도가 생기니까 그걸 없애는 기법이 뭐예요? 에? 뭐예요? 네? 아니에요. 그냥 그건 순수하게 아이씨 꼬리재기라는 게 있어요. 꼬리재기. 처음 들어봐? 꼬리재기라는 게 있어요. 꼬리재기는 함수의 맨 마지막 그 호출이, 윗천문의 호출이. 얘는 꼬리재기가 아닐까? 꼬리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n을 곱해줘야 돼요. 스택을 없앨 수 없어. 근데 꼬리재기로 만들면 스택을 안 만들어. 컴파일러가. 왜? 되돌아봤자 할 게 없어. 되돌아봤자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기 호출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꼬리재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꼬리재기 바꾸면은 스택이 안 쌓여서 좀 더 빨리게 돼요. 그 다음에가 방금 누가 말했던 동적 프로그래밍, 메모이제이션. 근데 이 메모이제이션은 스택의 깊이를 쌓는 게 아니라 메모이제이션은 뭐라는 거냐면 나중에 동적 프로그래밍 때 설명드리겠지만 중복된 호출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놔가지고 왜 이 팩토리얼은 어차피 선형이니까 이건 중복 계산하는 게 없죠. 근데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는 피브 3을 여기서 저기서 계속 부를 거 아니야. 그거를 없애주는 게 이제 동적 프로그램에서 쓰는 메모이제이션이에요. 메모이제이션.
그래서 메모리제이션은 또 스택 공간하고 별도니까 이만 공간 써서 여기다가 딱 한 번 계산값은 다 저장해 놓고 후출했는데 이미 계산된 거야. 그러면 재개 호출이 멈추고 거기 있는 값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제이션이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방법이 메모리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안 써져 있는데 꼬리재기라는 거 하나 좀 알아. 얘 꼬리재기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변수가 늘어나야 돼. 꼬리재기 하려면. 얘가 없어야 되고 얘가 일로 가야 돼. 하여튼. 그 꼬리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꼬리재기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간단한 재기 호출은 꼬리재기로 바꾸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막 실행하다 보면은 무한재기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스택 오버플로 나서 죽어요. 왜냐면 스택이 너무 쌓이니까 보통 제 맥은 8092? 스택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어요. 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택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기 호출을 너무 무한정 하다 보면은 스택 공간이 쌓이게 되겠고, 그러면 이 맥에서 결정해 놓은 그 공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죽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무한 루프 걸리는 게 아니지. 프로그램이 그냥 죽어. 스택 오버플로 나서. 윈도우는 스택 공간이 더 작다고 하는 1024인가? 더 작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택 공간의 크기도 한번 내 환경에서 내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스택 공간이 얼마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